만약 당신의 남은 수명을 2년 더 연장해주고 치매 발병 확률을 절반 가까이 낮춰주며 단 6분 만에 스트레스 수치를 68%나 떨어뜨리는 기적의 알약이 있다면 당신은 이 약에 얼마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이 약은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당신의 뇌가 도태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워런 버핏은 이 약을 매일 500페이지씩 복용했고 세종대왕은 눈이 짓무를 정도로 이것을 반복했으며 일론 머스크는 학교가 아닌 이것을 통해 로켓 과학을 독학했습니다. 100세 시대 직장에서의 은퇴는 있어도 당신 뇌의 은퇴는 없어야 합니다. 당신의 뇌를 가장 우아하고 강력하게 지키는 방법 바로 독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취미로서의 독서가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서 왜 지금 당장 책을 펼쳐야 하는지, 1000건의 방대한 데이터와 최신 뇌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25분이 지금 시작됩니다. 2. 서론, 인구 통계학적 위기와 인지적 생존의 갈림길.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기술적 변곡점에 서 있는 현대 사회에서 중장년층은 전례 없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100세 시대라는 축복이자 과제를 안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알고리즘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인간 고유의 인지 능력이 위협받는 인지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독서가 단순한 교양의 축적을 넘어 생물학적, 생존, 심리적 안녕, 그리고 사회적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략임을 다학제적 관점에서 규명합니다. 우리는 신경과학, 심리학, 경제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 1000여 건을 심층 분석하여 왜 지금 우리가 다시 텍스트의 깊은 바다로 뛰어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1 문제의 본질. 디지털 침해와 인지 위탁의 가속화. 우리는 기억과 판단 그리고 학습의 과정을 외부 기기에 위탁하는 인지 오프로딩 현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사소한 현상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이제 복잡한 사고와 문제, 해결 과정마저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디지털 치매라는 용어를 제안한 만프레드 스피처 박사의 경고처럼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퇴화하듯 사용하지 않는 뇌의 신경회로는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당해 사라집니다. 특히 노화가 진행되는 중장년층에게 이러한 인지적 자극의 부재는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2.2 보고서의 목적과 접근 방식. 본 보고서는 리처드 파인만의 학습 철학을 차용하여 복잡한 뇌과학적 기제와 사회학적 현상을 직관적이고 쉬운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독서를 뇌를 위한 체육관, 마음의 시뮬레이터, 지식의 복리 투자 등으로 재정의하며 시청자들이 독서의 효용을 체감하고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신경과학적 분석. 수명 연장과 뇌 가소성의 기적. 독서가 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선 생물학적 변화를 수반합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들은 독서가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유발하여 노화에 저항하는 강력한 수단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3.1 예일대 연구, 책 읽는 자가 더 오래 산다. 독서와 수명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예일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베카 레비 교수팀이 수행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입니다. 연구진은 50세 이상의 성인 3,635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독서 여부만을 따진 것이 아니라
재산, 결혼 상태, 교육 수준, 건강 상태 등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정밀하게 통제한 후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서 높은 신뢰도를 가집니다. 분석 결과 책을 읽는 그룹은 비독서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20%나 낮았습니다. 이를 수명으로 환산하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23개월, 즉 약 2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잡지나 신문을 읽는 것보다 책을 읽는 행위가 생존에 더 큰 이점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책이 요구하는 딥리딩 과정이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독자는 저자의 논리를 따라가고 등장인물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복합적인 인지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뇌세포의 생존과 연결성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개체의 수명 연장에 기여한 것입니다. 3.2 인지 예비능과 치매 예방의 방패.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은 중장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뇌병변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과학계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인지 예비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뇌의 하드웨어적 손상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완충 능력을 의미합니다. 메타 분석 연구들에 따르면 높은 인지 예비능을 가진 사람들은 경도 인지장애나 치매 발병 위험이 47%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서는 인지 예비능을 축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뇌에서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후두엽, 언어를 이해하는 측두엽, 말을 생성하는 전두엽, 그리고 기억을 통합하는 해마 등 광범위한 영역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이는 마치 전신 운동을 하는 것과 같아서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촘촘하게 만듭니다. 러시 대학 메디컬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독서나 퍼즐 같은 인지 활동을 지속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2%나 느렸습니다. 이는 독서가 뇌의 노화를 멈출 수는 없더라도 그 속도를 현저히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시사합니다. 3.3 뇌 가소성. 80세 뇌도 변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뇌세포가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죽어갈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신 뇌과학은 뇌가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다는 뇌 가소성을 증명했습니다. 독서는 이러한 가소성을 자극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복잡한 문장을 해독하고 새로운 개념을 학습할 때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파인만식 설명을 덧붙이자면 독서를 하지 않는 뇌는 사람이 다니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길이 끊긴 숲길과 같습니다. 반면 꾸준히 독서를 하는 뇌는 매일 사람들이 오가며 다져진 탄탄한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와 효율성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독서는 이미 굳어진 신경망을 재배열하고 쇠퇴하는 기억력을 보완할 우회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독서와 뇌 건강 상관관계 핵심 데이터. 연구기관인 예일 대학교 연구 결과 50세 이상 3,635명 대상 12년 추적 조사에서 독서는 사망 위험을 20% 감소시키고 수명을 평균 23개월, 즉 약 2년 연장시켜 독서가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투자임을 시사했습니다. 러시 대학교의 70대, 80대 노인 대상 인지 활동 추적 결과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2% 지연되어 노화에 따른 뇌 기능 손실을 방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인지 예비능이 높을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 예비능 축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비교 실험에서는 단 6분 독서로 스트레스가 68% 감소하여 즉각적인 생리적 이완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4. 심리학 및 정신건강,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회복 탄력성. 현대 사회의 중장년층은 샌드위치 세대로서 부모 부양과 자녀 지원, 그리고 자신의 은퇴 준비라는 삼중고를 겪으며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서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 부작용 없는 정신적 도피처이자 치료제가 됩니다. 4.16분의 기적, 스트레스 차단 메커니즘.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인지신경심리학자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의 연구는 독서의 강력한 이완 효과를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연구진은 피험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 뒤 다양한 이완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심박수와 근육 긴장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독서는 스트레스 수치를 무려 68%나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음악 감상 61%, 따뜻한 차 마시기 54%, 산책 42%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린 시간이 단 6분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독서가 이토록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독서가 뇌를 현실의 걱정거리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켜 몰입 상태로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는 동안 뇌는 텍스트가 묘사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느라 부정적인 감정이나 걱정을 되새김질할 여유를 잃게 됩니다. 이는 명상과 유사한 변성의식 상태를 유도하여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4.2 독서치료, 우울과 불안의 비약물적 처방. 독서는 임상적으로도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를 독서 치료라고 합니다.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서 치료는 경도 및 중등도 우울증 환자에게 약물 치료나 전통적인 대면 심리 치료만큼이나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신체적 제약이나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인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책 속의 등장인물들과 맺는 의사사회적 관계는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주는 중요한 기제가 됩니다. 소설 속 인물의 삶에 공감하고 그들의 감정을 대리 체험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고통이 보편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임을 깨닫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이 치매와 조기 사망의 주요 위험 인자임을 고려할 때 독서가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지켜주는 사회적 백신 역할을 함을 의미합니다. 4.3 공감 능력의 확장, 소설이 만드는 사회적 뇌. 독서는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마음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데이비드 코머 키드와 에마누엘레 카스타노의 유명한 연구는 문학 소설을 읽는 것이 대중소설이나 비문학을 읽는 것보다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는 능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문학 소설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불완전하고 모호하게 묘사하여 독자가 스스로 그 빈틈을 채우고 추론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은 현실 세계에서 타인의 복잡한 의도와 감정을 파악하는 사회적 인지 능력을 훈련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좁아지고 사고가 경직되기 쉬운 중장년층에게 소설 읽기는 공감의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포용적 태도를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인지주권, 인공지능 시대, 인간다움의 최후 보루.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지식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챗GPT가 논문을 쓰고 요약해주는 시대에 왜 우리는 굳이 힘들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지주권이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1 인지 오프로딩과 뇌의 퇴화. 편리함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기에 기억과 사고의 과정을 맡기는 현상을 인지 오프로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도를 외우고 길을 찾았지만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이는 가까운 거리도 가지 못하는 디지털 길치가 된 것처럼 사고 능력 또한 인공지능에 의존하게 되면 뇌 관련 회로는 약화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디지털 기기 의존은 뇌의 회백질 밀도를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인공지능이 답을 바로 제시해 줄 때 우리는 고민하고 추론하고 검증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고 외부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정보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주권의 상실입니다. 5.2 딥리딩 대 디지털 스키밍. 메리언 울프 교수는 저서 다시 책으로에서 디지털 매체에서의 읽기와 종이책 읽기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경고합니다. 디지털 스키밍은 화면에서의 읽기는 F자형 패턴을 보이며 정보를 빠르게 훑어보고 키워드만 찾아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뇌를 산만하게 만들고 깊은 이해를 방해합니다. 반면 딥리딩은 종이책을 통한 깊은 읽기는 선형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독자는 앞뒤 문맥을 연결하고 저자의 주장을 비판하며 자신의 배경 지식과 통합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유추 비판적 사고 통찰력이 길러집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인공지능과 차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바로 이 딥리딩을 통해 길러진 통찰력과 윤리적 판단력입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요약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담긴 행간의 의미와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맥락을 꿰뚫는 통찰은 오직 깊이 읽는 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5.3 인지 주권 회복을 위한 불편한 독서. 편리한 요약본 대신 원전을 읽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나의 뇌를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선언입니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워런 버핏 등 시대를 선도하는 리더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엄청난 양의 독서를 고집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자신만의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서는 인공지능이 주는 정답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을 검증하고 그 이상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6. 성공과 부의 상관관계. 텍스트가 불을 부른다. 독서는 정신적 풍요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회 경제적 성공과도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독서가 제공하는 정보 처리 능력과 의사결정 역량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6.1 부자들의 습관, 지식의 복리 효과. 투자 귀재 워런 버핏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매일 500페이지를 읽으라, 지식은 복리이자처럼 쌓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깨어있는 시간의 80%를 독서와 사색에 할애합니다. 버핏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담배꽁 초식 투자 방식, 저평가된 부실기업, 매수에서 벗어나 필립 피셔의 영향을 받아 위대한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 또한 독서를 통한 학습과 사고의 확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통계 데이터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소득과 독서의 상관관계에 대해 미국 노동통계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독서량이 많고 문해력이 높습니다.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책을 읽지 않는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성공한 최고 경영자들의 독서량을 보면 일반인은 연간 평균 한 권의 책도 읽기 힘들어하는 반면 성공한 최고 경영자들은 연간 평균 6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고 다양한 관점을 시뮬레이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6.2 사례 연구, 독서로 세상을 바꾼 리더들. 세종대왕은 한 권의 책을 100번 읽고 100번 쓴다는 백독백습을 실천한 지독한 독서광이었습니다. 그의 독서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지식을 완전히 체화하여 백성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도 끊임없이 공부할 것을 요구하며 집현전을 통해 국가의 지적 역량을 극대화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로켓 공학 학위가 없었지만 로켓 추진 요소와 같은 전문 서적을 탐독하여 스페이스X를 설립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로켓 만드는 법을 배웠냐고 물을 때 그는 항상 책을 읽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독서가 제도권 교육을 뛰어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혁신을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학습 도구임을 증명합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고 별장에 들어가 오직 독서와 사색에만 잠기는 생각 주간을 갖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진출과 같은 역사적인 결정들이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최근 그는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나 닉 크리스토프의 기사 등을 읽고 글로벌 보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자선가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했습니다. 7. 실행 전략 및 재현, 중장년의 뇌를 다시 깨우는 독서법. 지금까지 우리는 독서가 생물학적 생존, 심리적 안정, 인지적 주권, 그리고 경제적 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중장년층 시청자들이 독서를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닌 즐거운 습관으로 받아들이도록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안합니다. 7.1 중장년층 맞춤형 독서 가이드. 첫 번째 전략은 하루 6분의 법칙입니다. 처음부터 1시간을 읽으려 하지 마십시오. 서섹스 대학교 연구에서 증명된 것처럼 단 6분이면 스트레스를 낮추고 뇌를 이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로써 독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즉각적인 보상을 경험하게 하여 습관 형성을 돕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책의 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권장합니다. 종이의 질감을 느끼고 페이지를 넘기는 행위는 뇌의 촉각과 공간, 기억을 자극하여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알림이나 블루라이트로부터 해방되어 깊은 몰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목적 있는 독서와 필사입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펜을 드십시오. 여백에 자신의 생각을 적고 감명 깊은 문장을 필사하십시오. 세종대왕처럼 읽고 쓰는 행위를 결합할 때 지식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이는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사고의 주체로서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장르의 균형 섭취입니다. 편식을 피하십시오. 소설을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우고 비문학인, 과학 역사 철학을 통해 지식의 구조를 단단히 하십시오. 이는 뇌의 다양한 영역, 즉 감성, 이성, 논리, 창의를 골고루 자극하여 인지 예비능을 극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읽은 내용을 타인과 공유하십시오. 독서 토론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타인의 관점을 듣는 고도의 사회적 활동입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방어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7.2 결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뇌과학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80세의 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읽는 한 페이지가 10년 뒤 당신의 기억력을, 당신의 정서적 안정을, 그리고 당신의 존엄을 결정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답을 주는 세상에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오직 책을 읽는 사람뿐입니다. 독서는 당신의 뇌를 위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보험이자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책 한 권을 펼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